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복합적 심상이고 하나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심상적 요소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체킹해 보시면 맑은 하늘이 있을 거고 종달새예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종달새. 종달새에 무어라고 짓거리겠다라고 있어. 새가 짓거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금빛 게으른 우루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맑은 하늘이라는 건 시각적 심상이야. 종달새가 뭐라고 쨍쨍쨍쨍 째째째째 짓거려. 그럼 청각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맑은 하늘은 종달새가 짓거리는 그냥 하나의 배경이지. 둘 모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단순 나열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합조심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아이를 복합증상에 필기하면서 필기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봅시다. 순수가 울어요. 근데 우는데 그 색깔이 어떤 거야? 금빛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청각이 시각적으로 전이가 된 거죠. 야, 울음이 금빛인 거 봤어? 아니잖아. 얘 공감각적 심상. 그럼 공감각적인 심상을 모의, 모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해. 맨 앞에 거에 뭐를 쓴다? 중심 소재를 쓴다. 맨 앞에 거에. 알겠죠? 그러면 얘 중심 소재는 뭐예요? 지금 금빛을 말하고 싶은 거야? 울음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치? 울음이죠. 황소의 울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청각에. 근데 이 울음이 어떻게 됐다고? 금빛으로 빛난다. 시각화라고.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해진력이거든요. 해설피가 햇살이 지는데 그 약하게 드러나는 빛을 해설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소가 우 하고 우는데 햇빛이 지니까 이게 약간 금빛의 울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기 내용까지 활용해서 얘는 복합적 심상의 사례 여기 밑에다가 적어주시고 설명을 다 왔으면 얘는 공감각적 심상의 사례로 여기로 적어줘 주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아니면 그냥 요 정도 해고 포스팅이나 따로 메모해 주시면 되고 본인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감각과 복합적 심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던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스탑 버튼 자, 누르셨다가 요거 퀴즈 좀 잠깐 할게요. 심상을 쓰시는데 심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분에 좀 밑줄을 해서 어느 부분이 심상이 잘 나타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했다고 생각하고 포인트만 잡아보면 징소리가 요란하다 그랬고요. 푸른 휘파람 소리, 따스한 별들, 밭 짚는 냄새, 별들이 많이 떴다. 이런 게 심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징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요. 푸른 휘파람 소리야. 그지? 근데 말하고 싶은 소리인데 그게 푸른색으로 전이가 된 거지. 얘가 공감각적 심상이고 뭐에 뭐하러. 그지? 청각이. 시각화. 왜냐하면 휘파람 소리가 중심 소재니까. 따스한 건 촉각적 심상이고요. 밥 짓는 냄새다. 그러면 이거 후각적 심상. 별들이 많이 떴다. 많이 뜬 거 눈으로 보죠? 시각적 심상.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기초 개념 심상에 관한 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유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비유와 상징인데 비유라는 건 일단 어떤 사물을요. 다른 사물이나 현상이 요걸 기억하면 돼. 빗대어 표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비유의 특성을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쉽게만. 빗대어 표현한 거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두 대상의 유사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원관념. 그죠? 번호를 좀 달아두면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내 얼굴이에요. 그죠?
그럼 내 얼굴이 사과처럼 붉든지 아니면 먹음직스럽게 생겼든지 아니면 사과의 그 모양처럼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든지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비교를 한 거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유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 이어야 돼요. 1대1 이라는 게 뭐야? 원관념도 하나여야 되는 거고 보조관념도 하나인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시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돼. 이게 비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비유의 종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보면 표현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지만 사실 표현법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비유법, 비유하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강조하기, 변화주기. 비유법, 강조, 변화. 요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A는 B다의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그걸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거 시험에 많이 봤을 거예요.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죠. 내 마음은 호수요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좀 거꾸로 물어볼게요. 얘가 왜 지교예요? 아, 미안해요. 얘가 왜 은유가 돼야 되죠? 얘가 왜 은유입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쵸? 마음이 호수래요. A는 B라는 등식 장체가, 그지? 등식. 이퀄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약간 변주를 줘볼까요? 내 마음 같은 호수요 이러면 내 마음 같은 호수요 이러면 은유가 되나요? 아니요. 뭐뭐 같은 여기 있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이라는 직접 연결어를 쓰게 되면 얘는 무슨 법으로 변주를 줄 거예요? 직유법인 거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바꾸면 또 요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조금 바꿔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요거를 살짝 지워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뭐뭐 같은 옆에다 같은 같이 옆에다 같은도 같이 한번 써주세요. 같은 같이 다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뭐뭐인 듯 뭐뭐인 양이라는 말까지 다 들어가도 직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것을 자 사람처럼 표현한 거야. 이제 여기서 사람처럼이라는 말은 인격체가 들어가야 돼. 약간 인격체로서의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의인하고 중요한 게 약간 활용법이 있거든요. 활용법. 저기 비유법 중에서 우리가 더 써야 돼요. 좀 더 쓸게요. 자, 활용법은 뭐냐면 무생물을 생물체처럼 표현하는 네,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약간 인격체라기보다는 약간 동물적으로 표현한다. 요런 게 약간 유사적, 유사하게. 동표현과 유사한.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도가 아가리를 벌리는 거. 라이덕의 땅끝이라는 구절에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파도가 아가리를 벌린다. 아가리를. 파도는 무생물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근데 무언가가 아가리를 벌리는 생물체처럼 표현했는데 인격체로서 표현한 건 아니야. 이런 게 활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유법이 있어요. 대유법은 환유법도 있고 제유법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 중고등 수준에서 나오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세분화하면 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천은 의구한데 라는 말을 저번시간에 했잖아요. 얘를 뭐라고 퉁치기로 했죠? 자연이죠. 근데 산과 천은 자연의 아주 극히 일부지. 산하고 물만 자연이요? 아니요. 꽃하고 풀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많은데요. 이런 극히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걸 대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혁명의 구호예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빵이라는 건 뭐야? 먹는 것을 대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풍류법 하나 하면 풍류법은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비유법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